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나서 그 관련된 지표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도에서 딱 봐도 얘네들 잘 싸우겠다 싶은 느낌이 들죠.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딱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가자 지구는 강경파, 서한 지구는 이제 조금 온건파들 나눠져 있고 예루살렘은 또 양쪽에서 나눠서 지배하는 뭐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으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역사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분쟁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면 2014년 2년 이전까지 어떤 양쪽의 분쟁사를 쭉 표로 나열한 건데 되게 자주 싸우죠. 예, 싸우고 굉장히 사망자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자주 나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좀 자주 있었던 일이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정치적인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전쟁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입지가 약할 때 좀 이제 팔레스타인을 자극을 해가지고 전쟁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비난을 받기도 했었고 하마스도 마찬가지죠. 하마스 같은 경우도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걸 무산시키기 위해서 또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2021년도에도 저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양쪽이 다 이익을 봤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좀 양쪽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해질 때 또 전쟁을 키우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뉴스로는 이제 블링컨 미국의 반응이 되게 중요한데 블링컨이 해석하는 거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관계 정상화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소외가 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정치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는 하마스가 공격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CNBC 보도에 의하면 이제 이란이 배후라는 증거는 아직은 없다. 그런데 오랜 관계가 있는 건 분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의심은 되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노골적으로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 중동 지역으로 더 확산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이란이 어떤 형태로 등장하는지가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국제유가나 주식시장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의견들을 또 역시 CNBC에서 보니까 확산되지 않으면 유가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 개장 초반 원유 가격은 급등하는 건 불가피하다 이런 뭐 당연한 얘기죠 이런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갈등으로 확산되는 거 이거 이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란이 개입한 걸로 확인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뭐 이란 또 사우디가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주장 사실 다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숫자니까 일단 유가는 한 4% 정도 4%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4%라는 수치가 어정쩡한 거예요. 급등한 건 아닌데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이게 만약에 두 자릿수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으로 막아질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5월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그때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증시를 보면 한 3% 넘게 하락했다가 이제 꼬리 달고 줄이고 그 이후에는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11일인가 그렇게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 첫날만 그렇게 급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요때인데 요때 이제 국제유가는 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영향 받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 그냥 갈 길, 원래 이제 가던 길로 계속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 전쟁 기간에는 국제유가는 뭐 반짝 올라간 거 말고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코스피, 이거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때 3일 연속 빠져서 이거 전쟁 때문에 빠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매매 일지를 쓰고 매매 일지가 아니라 그 시황 일지를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썼던 시황 일지 보니까 인플레이션 이슈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도 좀 영향을 준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부분적인 영향을 줬고 그거보다는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대만에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나오면서 대만 증시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로 돼 있고 뭐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때문에 3일 동안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보시면 그 이후에 나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2021년 당시에는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례를 봐야 되는 게 2014년 7월과 8월인데 그때도 주식시장은 뭐 이 전쟁 가지고는 빠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2014년 사례를 왜 끌고 왔냐면 당시 사망자가
2,000명 넘게 나왔던, 예, 굉장히 어떤 한 50일 정도 전쟁이 났었는데, 지금하고 비견될 정도로 사망자가 많이 나왔던, 지금은 더 많이 나온 것 같죠. 근데 어쨌든 피해자 규모로 놓고 본다라면은 그 사례 중에서 가장 큰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좀 뉴스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유가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국제유가는 그때 원래 하락하던 추세에서 그 기간 동안에 잠깐 반등한 적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뭐 중장기적으로 뭐 50일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 11일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 증시에 이렇게 모두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보니까 중동 증시가 그때보다 강도가 좀 세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증시가 그때는 3% 정도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나중에 이 3%보다는 이제 낙폭을 줄였지만 지금은 6%, 그때보다 낙폭이 더 컸고요. 근데 그 주변 국가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5% 빠졌고 카타르가 0.6% 빠졌고 그다음에 이집트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이집트는 그 땅이 붙어 있잖아요. 저쪽하고. 붙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집트가 좀 많이 빠졌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원래 최근에 좀 약하긴 했었는데 뭐 어쨌든 뭐 그 이스라엘은 그때보다 더 세게 반응을 했고 그 외 국가들은 하락하긴 이거 올라갈 재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정쩡하게 반응을 했다. 그래서 뭐 유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나라 증시가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게 일종의 특징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이후에 관전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하마스의 배후로 이란이 개입이 된 거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아갈 거냐, 또는 이란이 실제로 개입을 했냐, 이거에 따른 경우의 수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뉴스가 얼마나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사우디가 감산하고 이란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고 있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잘못되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쪽 땅에는 원유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뭐 정세적인 불안, 개입 막 이제 시아파, 순위파 이쪽으로 가게 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란 뉴스가 얼마나 등장하게 되는지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이거에 따라서 사우디가 향후에 어떤 원유 공급을 다시 늘릴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 찰나에 이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난까지는 원론적인 건데 이 이상으로 번지게 되는 사안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돌 기간, 이게 이제 충돌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국제유가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해져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사례하고 조금 다른 게 그때는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유가가 부담되다가 조금 진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길게 이어지면 이게 또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로 또 활용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한 달 안쪽으로 해결되는지 여부 이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는 없는 건데 과거 사례를 볼 때는 최대 50일 정도 가긴 했었는데 그거보다 짧게 끝나는지 여부 그런 분위기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예측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오늘 뭐 블룸버그든 로이터든 이것저것 다 뉴스 뒤져봤는데 그냥 다 전제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이런 전제 깔고 그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금융시장에 확산되지 않는다면 전부 저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위에 설명드렸던 충돌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란이 개입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거의 사례로 가느냐 또는 이제 이란까지 끼어들면 이제 또 뭐 사우디 가고 이제 막 이제 원유 가격도 활용해야 되고 뭐 정치적인 입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영향이 크진 않았다.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아슬아슬한 구간이긴 하다. 그래서 이란과 기간 이게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제가 이제 저 시황 브리핑 시간에 다시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